비 오는 초봄, 은숙은 인사동 골목 끝 작은 한옥 대문 앞에 섰다. 낡은 나무문 위 바랜 먹으로 쓰인 간판이 보였다. 매화루, 오랜 세월을 버틴 세 글자였다. 고모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100년 가까이 된 찻집이었다. 은숙은 숨을 한 번 고르고 대문을 밀었다. 기와 위로 빗물이 똑똑 떨어졌다. 마당에 파란 이끼가 빛났다. 바람이 흔들어준 풍경에서 은은한 소리가 흘렀다. 먼지 내음, 젖은 흙냄새. 오래된 나무의 따뜻함이 한꺼번에 코끝에 와 닿았다. 안채로 들어서니 작은 다다미 방이 있었다. 기둥에는 손때가 묻어 반들거렸다. 찻장을 열자 질박한 찻잔이 줄을 섰다. 각진 주전자 하나가 구석에서 삐쭉 고개를 내밀었다. 은숙은 주전자를 들었다. 손의 묵직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마음도 어떤 기억도 그 무게를 따라 천천히 가라앉았다. 고모. 입속으로 고모를 불러보았다. 고모가 건넨 따끈한 대추차. 그 달큰한 향이 아직 손바닥에 남아있는 듯했다. 은숙은 이제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는다. 작년 국어교사로 정년을 마쳤다. 교무실의 분주함 대신 아파트 거실의 시계소리만 크게 들리던 몇 달이었다. 남편 태식이 떠난 지도 벌써 5년. 조용한 삶, 조용한 밥상, 조용한 밤. 그러다 고모의 유언장이 왔다. 매화로를 은숙이에게. 고모는 늘 말했다. 차는 기다림이야. 기다림은 사랑이지. 그 말은 지금도 귀에 맴돌았다. 은숙은 조심스레 한옥 바닥을 쓸기 시작했다. 먼지가 부옇게 일었다. 그 속에 오래전 웃음소리, 낮은 시 낭송, 젊은 발걸음이 섞여 날아가는 듯했다. 이튿날 아침 오랜만에 화창한 날이었다. 골목은 벌써 생기를 되찾았다. 붓글씨 가게 앞에 먹냄새가 퍼지고 접은 종이 등이 바람에 살짝살짝 흔들렸다. 은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마루를 수건으로 닦았다. 오래된 창호지에 손을 대다 말고 걸음을 멈췄다. 한쪽 종이 뒤로 얇게 접힌 봉투가 보였다. 손가락으로 조심히 빼내었다. 얇은 한지, 고모의 글씨였다. 겨울을 건너 봄으로 가는 은숙에게. 그녀는 숨을 고르고 봉투를 열었다. 차를 끓일 때 불을 세게 하면 금세 끓지. 하지만 맛은 깊지 않아. 나무도 사람도 천천히 덮여야 향을 내. 네가 매화로를 낳아준다면 너도 다시 천천히 따뜻해질 거야. 너를 기다린 사람이 골목에 있어. 늘 너를 물었던 사람이었지. 이름은 내가 여기까지 쓰고 웃고 있구나. 네가 직접 알아보면 더 재미있겠지. 사랑은 차처럼 이야기로 읽는 법이란다. 은숙은 편지를 반으로 접고 가만히 가슴에 댔다. 기다린 사람이 있다고? 골목에? 뜬금없는 말처럼 들리는데도 마음 한가운데 작고 환한 불씨가 번졌다. 그때였다. 대문 쪽에서 누군가 콩콩 두드렸다. 계십니까? 혹시 박 선생님? 목소리는 어딘가 익숙했다. 은숙이 대문 앞으로 나가자 남자가 구두 끝으로 물을 털며 서 있었다. 회색 비옷, 낡은 가죽 가방, 손에는 우산과 기다란 포장상자. 남자는 우산을 접고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정말 선생님 맞네요. 저 최도윤입니다. 인사동 골동품 가게 하는. 예전에 기억하실지. 도윤, 그 이름이 은숙의 기억에서 조용히 뜨겁게 올라왔다. 신혼 초, 남편과 함께 들었던 어느 전시회에서 골동품 가게 주인이 찻잔을 설명하던 일을 떠올렸다. 이 잔은 처음 주인이 매화꽃을 그려 넣었는데요. 사람이 쓰면서 더 멋이 생깁니다. 그때 웃으며 말하던 남자. 그가 지금 눈앞에 있었다. 그때 그분이 당신? 은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갸웃했다. 그때 그 사람이 지금 이 사람입니다. 도윤이 웃었다. 주름이 눈가에 반달처럼 졌다. 고모님께서 매화로를 선생님께 물려주신다고 하던 걸 전해 들었습니다. 인사동에서 박 선생님 소식이 돌았어요. 축하 겸 인사 겸 첫 손님 하러 왔죠. 그리고 이건 조그만 선물. 그는 기다란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를 열자 바람개비처럼 얇은 백자 찻잔 2개가 드러났다. 매화꽃이 아주 희미하게 음각되어 있었다. 매화루에 매화잔이 없을 수 없어서요. 도윤은 익숙하게 마루 끝에 앉아 신발을 벗었다. 근데 이 먼지는요? 이 먼지는 연식입니다. 함부로 치우면 가치가 떨어져요. 먼지가 무슨 가치야? 은숙이 웃음을 터뜨렸다. 장난입니다. 죄송합니다. 청소 도와드릴게요.
도윤은 소매를 걷었다. 팔꿈치까지 올라온 흰 셔츠에서 비누 냄새가 났다. 제가 먼지 담당, 선생님이 물 담당, 차를 끓이시다. 그날 오후 둘은 말없이도 바빴다. 배를 털며 기침을 하고 창을 열고 닫고 찻장 속에 숨은 작은 나방까지 잡아냈다. 해가 기와 위로 기울 무렵 은숙은 작은 화로에 불을 지폈다. 소리가 살짝살짝 났다. 주전자에서 일어서던 얇은 김이 마루 위로 흩어졌다. 봄에는 뭘 끓이시나요? 도윤이 물었다. 매화차요. 고모가 늘 그러셨거든요. 봄엔 매화, 여름엔 보리, 가을엔 대추, 겨울엔 유자. 계절을 놓치지 말라고. 계절을 놓치지 말라. 명언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찻잔을 들여다보았다. 선생님은 계절을 잘 붙잡으시겠네요. 글쎄요. 한동안은 겨울만 보이고 봄은 안 보였죠. 은숙은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 말 속에 진짜 겨울이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잠깐 조용해졌다. 봄은 결국 옵니다. 늦으면 조금 더 기다리면 돼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티스푼으로 찻잔을 돌렸다. 은숙은 손을 포개 찻잔을 감쌌다. 따뜻함이 손마디로 스며들었다. 고모의 편지 마지막 줄이 떠올랐다. 골목에 있어. 은숙은 살짝 웃었다. 내 골목의 봄은 이런 얼굴인가. 며칠 뒤 대청마루에 키 작은 목수와 함께 서 있던 도윤이 또 고개를 내밀었다. 석갈의 이음새는 그대로 두고 종이문만 새로 바르면 되겠습니다. 목수가 말했다. 근데 이 기둥 여기 금 간 거 보여요? 오래 버틴 흔적이죠. 약 먹이면 더 오래 갑니다. 사람도 약이 필요할 때가 있죠. 도윤이 거들었다. 특히 마음에. 그 약이 차면 좋겠네요. 은숙은 빙그레 웃었다. 말 나온 김에 동네 어르신 모시고 계절차 시음회를 해볼까 해요. 옛날에 매화루는 시를 읽던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었다죠? 맞아요. 우리 아버지 젊을 때 여기서 매화회라는 게 있었다더군요. 시 읽고 노래하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도윤이 기억을 더듬듯 말하자 목수는 못을 들고 킥 웃었다. 사랑하고 헤어지고는 왜 붙어있대요? 은숙이 물었다. 시가 그렇잖아요. 도윤이 어깨를 으쓱했다. 사랑했으니 시를 쓰고 헤어졌으니 더 쓰고. 허허, 말은 잘한다. 목수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튼 종이는 내일 다르고 갈 테니 주인장께서는 손님 모으실 준비하세요. 그날 밤 은숙은 등불 아래 찻장을 정리했다. 그때 장 한켠에서 묶어놓은 끝뭉치가 손에 걸렸다. 옛 편지들이었다. 누렇게 바랜 사진도 섞여 있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남녀가 마당에서 웃고 있었다. 뒤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매화루에서 처음 만나다. 1968. 그리고 어떤 편지에는 군입대 전날 밤 너의 손이 따뜻했다가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장에는 엄마에게 매화루라는 곳에서 내가 시를 배웠다. 사람을 배웠다 라고 쓰여 있었다. 글씨마다 시간이 묻어 있었다. 은숙은 그 편지들을 차곡차곡 한쪽에 올려놓았다. 시음의 날 읽어주고 싶었다. 옛날을 오늘로 데려오고 싶었다. 시음의 날 인사동 골목은 유난히 고즈넉했다. 봄비가 그치고 햇빛이 마당을 슬쩍 만졌다. 매화나무 가지가 빛났다. 초대장을 받은 이웃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붓글씨 가게 주인, 장기판을 접고 온 어르신, 손주 손잡고 들어온 할머니. 은숙은 한복 저고리를 고쳐 입고 마루에 섰다. 매화루가 다시 문을 엽니다. 말이 끝나자 작은 박수가 났다. 첫 잔은 매화차입니다. 고모가 가르쳐준 봄의 맛이에요. 은숙은 슬며시 웃으며 주전자를 들었다. 김이 오르는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찻잔 위로 투명한 물결이 생겼다. 향이 퍼졌다. 향기에 맞춰 마음도 퍼졌다. 그리고 이 집이 가진 이야기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은숙은 첫 편지부터 펼쳤다. 군대 가는 이에 떨리는 글씨, 혼례 앞둔 딸의 단단한 글씨, 어머니의 노여움이 묻은 글씨. 읽을수록 방안 공기는 조용히 따뜻해졌다. 여기, 이 문장 참 좋네요. 도윤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거들었다. 차의 온도는 사람 사이의 온도다. 누가 썼죠? 이름이 없어요. 아마 누군가의 기억이었겠죠? 은숙은 미소 지었다. 사람들은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할아버지는 눈을 깜박이며 오래된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 젊은 엄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에 쥔 찻잔이 각자의 시간에 작은 불꽃을 건네는 듯했다. 은숙은 마지막 장을 넘기려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얇은 종이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은숙에게. 그녀는 그대로 굳었다.
괜찮으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고모가 또 편지를 남기셨네요. 은숙은 방금 들뜬 마음을 다잡고 봉투를 열었다. 은숙아, 매화로는 사람들이 사랑하던 집이다. 너도 사랑하던 사람과 여기서 차를 마셨지. 그때 자주 온 젊은 남자가 있었단다. 두 눈이 맑고 웃을 때 옆볼에 보조개가 지는. 내가 물었지. 왜 그렇게 자주 오나? 그가 대답했단다. 박 선생님 소식 들으러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직접 말 걸어보지. 그는 얼굴이 빨개져 나갔지. 참 순한 사람. 이름은 최도윤. 숨이 찼다. 은숙은 고모의 편지를 끝까지 읽었다. 세월이 돌면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때는 차 한 잔 먼저 건네라. 글씨가 떨려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웃음이 매화꽃처럼 보였다. 어떡하죠, 선생님? 도윤이 머리를 긁적였다. 보조개가 아직 있나요? 사람들이 그 말에 웃었다. 은숙도 같이 웃었다. 얼굴이 달아올랐다. 어떤 할머니가 손뼉을 쳤다. 여기서 사랑이 또 피겠네. 사랑은 천천히, 은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차처럼요. 그럼요. 저는 기다리는 게 취미입니다. 도윤이 넉넉히 대답했다. 그리고 밀어붙이는 것도 취미고요. 사람들 웃음 속에 첫 시음회가 밝게 흘렀다. 시간은 가볍게 지나갔다. 여름에는 보리차를 냈다. 장마철, 마루에 앉아 빗줄기를 따라 똑똑 소리를 세었다. 골목 끝 학원에서 흘러나오는 발라드가 빗소리에 섞였다. 어르신들은 에구 요즘 노래는 왜 이렇게 길어? 하며 웃었다. 가을에는 대추차가 달아졌다. 추석 앞두고 유난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뛰었다. 겨울에는 유자차가 환하게 빛났다. 눈이 한옥 지붕으로 소복이 쌓였다. 도윤은 일마다 한 발 먼저 와서 화로를 송봤다. 유자 껍질을 얇게 칫썰면 향이 더 나요. 그는 어느새 찻집 수습이 되어 있었다. 둘의 대화는 늘 짧고 늘 편안했다. 이 찻잔 금이 갔네? 은숙이 말하면 도윤이 말했다. 금이 간 만큼 이야기가 늘어난 거죠. 가격은요? 값은 떨어지고 정은 오릅니다. 장사 망하겠네.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안 망하죠. 이런 식이었다. 때로는 둘이 인사동 골목에서 같은 우산을 쓰고 걸었다. 한 우산 아래 빗방울이 모여 맑은 물길을 만들었다. 가끔 은숙은 남편 태식을 떠올렸다. 태식은 고요한 사람, 크고 둥근 이마, 말보다는 눈웃음이 많은 사람. 차는 뜨거울 때보다 마실만할 때가 좋지. 늘 그렇게 말하던 남자. 그가 남긴 빈자리에는 오랫동안 찬바람이 돌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빈자리에 따뜻한 기류가 흘렀다. 도윤이 놓고 간 손난로 같았다. 그때 은숙은 깨달았다. 사랑은 하나를 닫고 다른 하나를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대한 고마움을 다른 하나로 떠받치는 일이라는 것을. 둘은 서로 다른 시간 위에서 같은 온도를 찾아가는 것이었다. 그해 겨울 끝자락 도윤이 제안을 했다. 봄이 오기 전에 매화로 돌 잔치를 해요. 다시 문을 연 지 그만큼 됐잖아요. 사계절 차 이야기도 모아서 사람들 오시면 선생님이 고모님 이야기 그리고 선생님 이야기 조금만 더 해주시고요. 그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덧붙였다. 그리고 제 이야기 하나도. 뭔데요? 은숙이 물었다. 다들 계신 데서 말하는 건 못하겠고. 도윤이 웃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할까요? 인사동은 원래 이야기가 달리는 동네니까요. 돌 잔칫날 매화로 마당에는 가느다란 매화 보물이가 트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가볍고 기대가 밝았다. 은숙은 한복 허리끈을 매만지고 마루에 올라섰다. 오늘은 매화로에 새로 생긴 벗을 소개합니다. 상호명은 최도윤입니다. 직업은 골동품상. 취미는 기다리기와 밀어붙이기.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도윤은 두 손을 모아 절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다.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인사동을 돌았습니다. 언제나 이 집 대문 앞에서 걸음을 늦췄어요. 풍경 소리가 좋았거든요. 커서는 선생님을 알게 됐죠. 오래전 전 기억이 나요. 서투르게 찻잔을 쥐고 마음도 서투르게 쥐던 날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골목에서 가끔 매화향을 맡았어요. 향이 있으면 사람도 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기다려온 이야기의 사람에게 묻고 싶습니다. 선생님, 봄을 같이 붙잡아도 될까요? 천천히, 차 쉽지 않게.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났다.
한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었다. 어린아이가 박수를 따라 쳤다. 은숙은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고모의 편지, 남편의 웃음, 학교 아이들의 발표회, 첫날 벗겨낸 먼지, 처음 뜬 것 같은 달. 모든 것이 차곡차곡 한 잔의 차처럼 겹겹이 쌓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도윤 씨, 숨을 고르고 말했다. 봄을 붙잡는 일이라면 제가 조금은 잘합니다. 국어 선생이었거든요. 계절 단어 외우는 건 자신 있어요. 대신 한 가지 약속해요. 차는 급하게 마시지 않기. 그건 제일 자신 있습니다. 도윤이 활짝 웃었다. 기다리는 건 제 특기랍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누군가 키스 라고 외쳤다가 옆 사람에게 팔꿈치를 맞고 멋쩍게 웃었다. 은숙과 도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의 매화차는 유난히 향이 깊었다. 혀끝에 닿기도 전에 마음부터 달아났다가 돌아왔다. 그 다음 날부터 매화로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문턱에 손잡이가 하나 더 달렸다. 한 사람이 문을 밀 때 다른 사람이 그 손을 받치기 쉽게. 찻상 밑에는 두 사람이 같이 앉아 쓸 수 있는 발난로가 놓였다. 지붕 아래 풍경은 한 개 더 달렸다. 하나는 낮게 울리고 하나는 조금 높은 소리를 냈다. 두 소리가 만나 작은 화음을 만들었다. 한겨울 지나 봄이 다시 왔다. 매화가 활짝 피었다. 인사동 골목에는 여전히 분냄새가 돌고 젊은 연인들은 사진을 찍었다. 장기판 위에는 빨간 말과 파란 말이 옮겨졌다. 매화로에는 여전히 어르신들이 들어왔다. 한 분은 요즘 무릎이 아프다 하셨고 한 분은 손주가 대학에 붙었다며 떡을 돌렸다. 은숙은 그때마다 차를 내었다. 오늘은 매화차입니다. 향을 먼저 맡으세요. 오늘은 대추차입니다. 입안에서 천천히 돌려드세요.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자신을 위해 작은 잔에 차를 따랐다. 차를 마시는 시간 세상이 한결 천천히 걸었다. 밤이 깊으면 둘은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았다. 도윤은 가끔 옛날 기와 이야기, 사라져가는 잔인 이야기, 골동품을 살 때의 실수담을 했다. 경매장에서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눈이 너무 진지해서 제가 속을 뻔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진짜는 마음이 알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샀죠. 그러면 은숙은 잊고 말했다. 진짜는 마음이 안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요. 아, 제 입에서요. 그럴 줄 알았지.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팝송이 나왔다. 어디선가 아코디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닿았다. 손등과 손등이 마주 닿았다가 천천히 포개졌다. 온도가 같아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기다린 손들이었다. 재봄 어느 날 고모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다. 처음에 놓쳤던 한 줄이 눈에 들어왔다. 한 사람을 떠나보내는 연습이 끝나야 다른 한 사람을 맞이할 수 있다. 그 연습을 돕는 게 차다. 은숙은 편지를 접으며 조용히 말했다. 고모, 봄은 잘 왔어요. 풍경이 대답하듯 울렸다. 바람은 찻잎을 흔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매화루 마당에 새로 심은 작은 모과나무에 꽃망울이 맺혔다. 어린아이처럼 작고 단단했다. 은숙은 그 꽃망울을 살짝 만지며 생각했다. 이 작은 집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라고. 오래된 사진과 편지 위로 이늘의 웃음이 겹치고 내일의 발소리가 얹힐 거라고. 그 사이사이에는 늘 따스한 차 한 잔이 있을 거라고. 선생님, 도윤이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오늘도 한 잔 하시죠. 매화차로 시작해서 애추차로 마무리,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천천히, 그렇죠. 은숙이 먼저 말하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천천히, 그래서 오래. 둘은 찻잔을 들고 마주 앉았다. 김이 피어올랐다. 김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위로 올라갔다. 그 길을 따라 두 사람의 표정도 환해졌다. 인사동 골목을 스치는 바람이, 기와를 스치는 햇빛이 그들의 웃음에 슬며시 기대었다. 세상은 바쁘게 달려가지만 매화로 안에서는 다르게 흘렀다. 한 걸음 느리게, 한 호흡 깊게. 사랑은 그렇게 차와 함께 익어갔다. 그리고 오래된 집은 또 한 번 젊어졌다. 누구든 들어오면 한 잔의 온도가 그를 환하게 반겨주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다. 여긴 뭐가 그렇게 좋아요? 도윤이 대답했다. 여긴 마음이 쉬는 집입니다.
은숙은 덧붙였다. 여긴 봄을 잘 붙잡는 집이에요. 풍경이 마지막으로 한 번 울렸다. 맑은 소리였다. 그리고 조용한 미소가 오래도록 마당에 머물렀다.